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살짝 양봉이 나와주고 마무리가 되긴 했죠. 시장은 오늘 보니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로봇이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피는 뭐 반도체가 조금 주춤거리다 보니 음봉으로 조정이 되었네요. 그래도 뭐 나쁜 자리에서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산과 조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선 쪽 이슈로는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는 것은 결국 이제 방산 쪽의 이슈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좀 보고 있고, 이 구간 라인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었던 것은 결국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다. 러시아가 갑자기 폴란드 상공에 드론을 보냈고 드론을 격추당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카타르를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타르까지 공격을 받았다, 아니면 카타르의 어떤 특정 지역에 공격을 받으니 뭐 사우디도 살짝 걱정을 할 수 있겠죠. 저 미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혹시 미사일 쏘는 거 아니야? 미국을 등에 업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동의 가운데 딱하니 박혀 있는 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등에 업고 뭔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도 보다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에 내가 지금 조금 국방을 좀 다져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죠? 이쪽에 유럽이면 이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가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24대문을 또 추가로 수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7년이었죠. 17년도에 24개, 2020년도에 4개, 2024년도에 24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9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형 포예요. 뭐냐라고 하면은 사진이 이렇게 있죠. 이거예요. 그냥 탱크 같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적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한 무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군대가 K9 성능을 매우 좋게 평가를 했고요. 납기도 잘 지켜 성능도 좋아 실전도 훌륭해, 더군다나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 이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구매를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업그레이드된 최신형 K9을 제공할 건데 통신 시스템 개선하고 전투 훈련이라든지 정비 교육을 포함을 할 거고, 노르웨이 맞춤형 무기 시스템을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그 추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영하의 날씨라든지 눈이 많이 쌓여 있다든지 굉장히 좀 추운 날씨에도 기기가 멈춤 없이 잘 돌아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이런 전차들과 대결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더 좋았다라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K9과 하나 시스템은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한화 방산이라고 하면은 오션, 시스템,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막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외형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어떤 시스템 운전을 한다든지 어떤 사격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통신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든다? 하나 시스템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K9 자주포는 단순하게 뭐 대포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전자 시스템, 거기에 통신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제어 장치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이 사격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통신 또는 뭐 전자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 시스템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만든다라고 해서 이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K9 자주포 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한화 시스템이라는 거죠. 표적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명령을 전송하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첨단 장비가 들어가야죠.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든다? 시스템이 만든다. 그래서 K9이 많이 팔리면은 하나 시스템의 전자장비도 같이 수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이제 군사 체계, 통신 방식, 위성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현지화, 맞춤화하는 작업도 누가 한다? 하나 시스템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비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고부가 가치 서비스 수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K9 자주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좋은 무기로서 많은 곳에서 좀 팔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방위산업특별위원회는 뭐 방산기업 경영진을 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방산 수출을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일단 목표를 좀 잡았죠. 이거 우리 잘 팔고 있잖아요. 돈 되니까 정부가 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는 않죠. 뭐 정부가 뭘 해주겠다라고 하면 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 현대 뭐 이런 쪽으로 방산 기업들과 직접 만나서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4대 안에 들어가는 네 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방산 강국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방산 기업들이 국회에 요청을 했던 것들은 뭐 결국은 그거죠. 방산 기업들이 혼자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법도, 제조, 그다음에 뭐 외교, 예산 이런 것들 좀 해달라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해서 에이펙 회의에 꼭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고,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할 때 공장을 좀 지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폴란드로 제 2차 계약을 맺을 때 그쪽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게끔 공장을 건설하는 것까지 아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럽에 공장을 세울 건데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5년 뒤에는 경쟁이 심해질 거니까 우리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성장이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고평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뭐 무기 필요한 나라들이 없을 건데 평화가 올 건데 누가 무기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터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뭐 마무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되고, 러시아의 이번 진출로 인해서 나토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 물론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랑 좀 사이가 좀 많이 나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이랑 좀 사이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산 무기를 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있다고 해서 100만 원 다 미국산 무기를 사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도 충분히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요. 이미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여기가 러시아 있고, 여기가 우크라이나 아니죠, 러시아 꼬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폴란드 있고, 여기 루마니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기를 좀 많이 사주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북유럽 쪽에 뭐가 있다? 노르웨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글쎄요, 우리나라 이제 뭐 방산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는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 시스템 여러분 밀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나한테 좀 좋은 구간일 수도 있으니 그때 물량을 조금씩 한번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좀 시간만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 6만원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이런 캔들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습니다. 저희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해서 이런 결과물도 만들어냈고요. 어떻게 매일같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건데, 저희가 종목을 막 쌓아놓지는 않고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제 100%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 또는 오늘 못하면 내일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 종목들을 계좌에 쌓아놓기보다는 빠르게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이파이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도 만들어 놨고, 길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딱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일주일 해보고 좋은데 그러면 또 하고, 일주일 해보고 나쁜데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뭔가 이제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뭔가 이제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진입하려고 하니 막 반년을 해야 돼, 1년을 해야 돼, 3개월을 해야 돼,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저희가 다 해소시켜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해보셔라. 그리고 나서 판단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